아기를 안긴 뒤 그 여자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택시기사에게 아기를 맡기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사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를 건네받은 남자가 70세, 은퇴한 후 고독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아기 훔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지? 유괴범으로 몰리고 세상에서 매장당한 노인. 하지만 7년 후 그 아이가 그의 인생을 뒤집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70세 택시기사 이만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야간 프로그램을 들으며 한적한 골목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30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때 앞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만수는 차를 세웠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여성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품에 뭔가를 안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기였죠. 갓난아기가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만수가 물었지만 여성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저씨, 아기 좀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 아니 30분만 부탁드릴게요. 여성은 아기를 만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만수는 말릴 틈도 없이 여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잠깐 이름이라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만수의 가슴에 닿았죠. 아기는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보였어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손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만수는 당황했어요. 30분이라고 했으니 조금 기다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죠. 아기가 깨어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만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평생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울지 마, 괜찮아. 어색하게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만수는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당직 경찰관은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해서 아기를 맡겨야겠네요. 그런데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룻밤만 제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혹시 그 여성이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임시로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인지 이 작은 아기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아기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유도 기저귀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처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이었어요. 만수는 분유와 기저귀, 젖병을 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아기는 배가 고팠던지 분유를 잘 먹었어요. 참 예쁘네. 아기가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외로웠던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아기 옆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죠. 배고프구나, 잠깐만. 만수는 서둘러 분유를 탔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능숙해졌어요. 아기가 분유를 먹는 동안 만수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너는 이름이 뭘까? 아기를 바라보며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하늘. 너는 하늘이야. 만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렸어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만수는 하늘이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하늘이는 물을 좋아하는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손으로 물장난을 치려고 했죠. 물 좋아하는구나. 깨끗하게 씻긴 하늘이는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큰 눈에 작은 코, 분홍빛 입술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밤새 힘드셨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순했어요. 만수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분했어요. 그런데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제가 돌봐도 될까요? 그 여성이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하지만 임시보호자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가능할 것 같네요. 만수는 기뻤어요. 임시보호자 서류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만수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하늘이가 깨면 분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하늘이는 만수를 따라다니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택시 운행도 줄였습니다. 하늘이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몇 시간만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하늘이와 함께 보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만수는 하늘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하늘이는 만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늘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수는 하늘이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하늘이는 만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면 팔을 뻗으며 안아달라고 했어요. 밤에는 만수 옆에서 잠들었죠. 하늘아, 할아버지랑 계속 살까? 만수는 하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알아듣는 듯 웃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늘이를 좋아했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하늘이를 볼 때마다 어머, 우리 하늘이 하며 반겨주었어요. 하늘이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산책을 나갔어요. 해질녘의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이는 나무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저기 봐, 하늘아.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네. 만수가 가리킨 곳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새들을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늘이의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늘이가 있어서 만수의 하루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밤에 잠드는 것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하늘아, 좋은 꿈 꿔. 그날 밤도 만수는 하늘이 옆에서 잠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주일째 되던 어느 날 새벽 하늘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만수가 잠에서 깨어보니 하늘이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체온을 재보니 38도 5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만수는 당황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하늘이는 계속 보채며 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힘없는 울음소리였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아, 병원 가자. 새벽 5시 만수는 하늘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택시를 몰고 가는 동안 하늘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발 괜찮아야 해. 만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간호사는 하늘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임시로 돌보고 있는데.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상황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곧 의사와 함께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아기와 어떤 관계세요? 의사의 질문에 만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주일 전에 어떤 여성이 택시에 맡기고 사라졌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임시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아기부터 치료하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이는 단순한 감기였어요. 해열제와 수액 치료를 받고 나니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정체불명의 노인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갔다고 말이죠. 며칠 뒤 만수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찾아왔어요. 이만수 씨 맞으시죠? 신고 접수된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신고요? 아동 유괴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만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괴범으로 몰리다니요. 저는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하늘이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이송되었어요. 만수는 하늘이와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금방 데리러 올게. 하지만 하늘이는 낯선 사람들 품에 안겨 울며 사라져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70대 택시기사 영아 유괴 혐의로 조사라는 제목이었어요. 만수의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만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만수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만 받았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만수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어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만수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만수는 매일 하늘이를 그리워했어요.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늘이가 없으니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택시 운행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만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만수는 자책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늘이를 도우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밤마다 만수는 하늘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베개와 담요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이의 흔적들이 만수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를 용서해. 하늘이와 헤어진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만수 씨,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하늘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그날 밤 아기를 맡긴 여성입니다. 형사의 말에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나타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영이라고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정미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몇 달 전에 제 아이를 잃었거든요. 만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유산을 했어요. 임신 7개월 만에. 그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아이가 생각났어요. 너무 닮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가요? 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마치 제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안고 나왔죠. 정미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타자마자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뭔 일을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세우고 아저씨께 부탁드린 거예요. 그럼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미혼모가 출산 후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늘이가 처음부터 부모 없는 아이였다니. 저는 며칠 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아저씨가 유괴범으로 몰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미영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저씨가 이런 일을 겪으시게 되어서. 괜찮아요. 그것보다 하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수가 가장 궁금한 건 하늘이의 앞으로였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되었으니까 만수 씨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풀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공식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볼 수 있나요? 그건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해봐야 해요. 만수는 실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정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도 그 아이를 잘 돌봐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상담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의 출생 비밀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아이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만수는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에게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하늘이는 여전히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 하늘이 소식을 물어봤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늘이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밥을 잘 안 먹어요. 밤에도 자주 깨고. 담당자의 말에 만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만수 씨, 아이는 전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돌볼 수는 없는 건가요? 나이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에게는 젊은 부부의 보살핌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만수는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가 새로운 위탁 가정으로 떠났어요. 만수는 멀리서나마 하늘이를 보고 싶어 기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가 기관 앞에 섰어요. 30대로 보이는 부부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후 담당자가 하늘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위탁 부모가 하늘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무서웠나 봅니다. 괜찮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담당자가 위탁 부모를 달랬지만 하늘이는 계속 울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떠나갈 때까지 만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늘이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하늘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젖병, 기저귀, 장난감들.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아,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만수는 하늘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날부터 만수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행을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귀찮았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이를 생각했어요.
새 가족들이 하늘이를 잘 돌봐주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위탁 가정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아기용품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가 쓰던 것과 같은 젖병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냉대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늘이 또래의 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늘이도 저만큼 컸을까? 만수는 달력을 꺼내 하늘이 생일을 표시해 놓았어요. 하늘이를 처음 만난 날을 생일로 정한 거였습니다. 곧 첫 생일이네. 하늘이 없이 맞는 첫 생일. 만수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늘이와의 추억은 조금씩 아련해져 갔어요. 하지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수는 가끔 공원을 산책하며 하늘이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봤어요.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너를 잊지 않을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늘이와 헤어진 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만수는 이제 77살이 되었고 택시 운전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요즘 만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노인분들께 식사를 나눠드리거나 청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지내야 하늘이 생각이 덜 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매년 그날만큼은 특별했어요. 하늘이를 처음 만난 날, 만수가 하늘이의 생일로 정한 그날 말이에요. 오늘이 우리 하늘이 8번째 생일이구나. 만수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하늘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였죠. 하늘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어요. 하늘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하늘이와의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많이 컸을 텐데.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하늘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될 나이였어요. 글도 읽을 줄 알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였죠. 며칠 후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만수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만수 아저씨 맞으세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예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하늘이에요. 만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늘이라고? 정말 그 하늘인가요? 하늘아? 정말 하늘이니? 네, 맞아요. 이만수 할아버지 맞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하늘이 목소리였어요.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달랐지만 왠지 하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할아버지 번호를 알았니? 복지관 김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했더니 도와주셨어요. 김 사회복지사였군요. 7년 전 편지를 전해줬던 그분 말이에요. 하늘아, 너 어디 있니?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잘 돌봐주세요. 다행이었어요. 하늘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니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늘이의 말에 만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하늘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할아버지 얼굴 기억해요. 정말이니? 내가 너무 어렸을 텐데.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던 것도 기억해요. 따뜻했어요. 만수는 감격스러웠어요. 하늘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만나자. 할아버지가 어디든 갈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위탁 부모님께 허락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예전에 할아버지랑 산책했던 공원 기억나세요? 거기서 만나요. 만수는 그 공원을 기억했어요. 하늘이를 안고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자. 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하늘이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토요일까지 며칠이 남았지만 만수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늘이를 만나는구나. 만수는 그동안 하늘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매일 하늘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만수는 일찍부터 공원에 나가 있었어요. 2시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입구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 올까? 혹시 장난 전화는 아니었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진짜였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공원 입구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제법 컸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하늘이었어요. 7년 만에 만나는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하늘아, 정말 하늘이구나. 만수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진 하늘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늘이도 만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하늘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후 하늘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만들어 왔어요. 작은 편지 봉투와 손수 만든 카드였어요. 카드에는 할아버지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편지를 펼쳐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저는 하늘이에요. 할아버지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고 분유도 주시고 같이 산책도 하셨잖아요. 위탁 부모님이 저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저의 진짜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요. 하늘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만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아,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할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는 너를 매일 생각하며 지냈어. 내 생일 때마다 케이크도 사서 축하해줬다.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생일 소원 빌었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만수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위탁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만나자. 위탁 엄마 아빠께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인사드리고 싶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늘이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집으로 가봐야 해요. 위탁 엄마가 저녁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럼 안전하게 들어가거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늘이는 만수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야, 하늘아. 내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준 거야. 할아버지, 약속해요.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 우리 하늘이. 하늘이가 공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만수도 손을 흔들며 하늘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은 벤치에서 만수는 하늘이가 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할아버지를 찾아와줘서. 7년 전 그 눈 내리는 새벽, 낯선 여성이 맡기고 간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의젓한 소녀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어요.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늘이를 구해준 게 아니라 하늘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외롭고 무의미했던 노년의 따뜻한 의미를 선물해준 건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늘아.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77세 노인과 8살 소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하늘이가 돌아왔으니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 한 사람에게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가 가장 따뜻한 품을 만났고 혼자인 줄 알았던 노인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품게 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우연이 아닌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감동은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감동여행이었습니다.